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에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6월에 발표하는 택지를 합해서 3기 신도시에는 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이 시작되는 2021년에 맞춰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도 알찬 정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매주 목요일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시그널은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자, 이슈 시그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 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인데요.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한 기한까지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못한 경우 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일 연기 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데요. 배당 요구 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연기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에서 특별히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권리신고란 무엇인지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경매 절차 권리신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그널 영상 보시고요. 네, 오늘은 지금 경매 절차 속에서 권리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매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경매를 통한 재테크를 해보느냐, 경매를 통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경매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경매에 필요한 조사 자료가 있죠. 자, 법원에서 이 조사 자료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법원에서 중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가장 편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때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 그리고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각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매각 절차. 이 매각 절차상에서는 이제 결국은 가장 먼저 그 물건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제 채권을 해소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준비를 하고 또 현황조사서를 집행관을 통해서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떨까요? 한 달 이내에 감정평가를 그 물건, 경매물건의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다음에 경매 절차 속에서 우리는 이해관계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경매가 진행되죠. 그러면 그 물건 속에서 한번 해보죠. 물건 속에서. 그 물건의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럼 이 물건에 따르때요. 경매를 신청했던 분이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물건의 권리자, 한마디로 등기권자죠. 권리자는 등기자들. 이 부분에 채권자의 권리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자들은 그 누구나 볼 수가 있죠. 그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리 신고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해 주는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채무자 겸 소유자의 권리 신고는 뭐가 있을까요? 그 물건의 권리자죠. 자, 그러면 채무자 겸 권리 신고는 이분은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이 세 가지 권리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매각을. 이 진행하는 도중에 가장 중요한 이 채무자 겸 소유권자의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가장 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죠? 진행하는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가 잘못됐다. 매각물건 명세서가. 자, 이거 아니다. 이런 부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현황조사서상에 우리 집행관님들이 현황조사를 했는데 약간은 나는 이 부분하고는 다른 현황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겠죠. 감정평가. 이 감정평가 금액도 나는 옳지 않다. 이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소유권자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권리는 뭘까요? 이해관계에 있는 권리는 실질적으로 임차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차권자 또는 현황에 나타나는 이해관계인자, 뭐 예를 들어서 유치권자라든지 지상권자 이런 분들이겠죠. 기타. 자, 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에는 우리가 어때요? 유치권이나 지상권은 그 현황상에서 나타나지겠지만 그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관심이 많은 주택이다라고 하면 가장 임차권자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신고를 해야 되느냐예요. 내가 이 물건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떤 주관에 의해서가 이 물건이 경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임대차에서 편안하게 거주만 했을 뿐인데 그 물건의 소유권자의 어떤 권리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경매까지 진행됩니다. 물건이 진행되는 거죠. 그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 이 부분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권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 소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그래서 제3자 그 누구한테 점유권을 내놓아라 하는 그 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임차권자는 자기의 거주 기간 동안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만 조금 부자연스러운 어떤 주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후순위 권리자는 어때요? 낙찰자한테 잔금이 납부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강제 집행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권자와 선순위 임차권자의 어떤 권리 신고 부분을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리 신고하는 이 이해관계인들이 권리 신고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 속에서는 채무자 겸 소유주가 있겠죠. 채무자 겸
소유주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권리관계 실질적으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있을 것이고 임대차상의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상의 권리관계가 있겠죠. 자, 이 모든 게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권리는 어디에서 나타났죠? 이 채무자 겸 소유주가 등기부상에 어때요? 이 물건을 담보로 계약을 합니다. 근저당권 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이라는 등기가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이 근저당은 설정을 할 때 어때요? 아무것도 그 물건을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유찰이 되죠. 이제 진행하면서 유찰이 되는데 자, 맨 처음에 1차 매각 가격, 1차 매각일 전에는 어떠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현황상의 권리가 없었어요. 임대차상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진행되는 중간에 유치권이라는 권리 신고가 된 겁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떨어졌어요. 4차까지. 유찰되면 실질적으로 이 근저당은 실질적으로 배당에 참여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 채권이 어때요? 전에 회수가 안 됩니다. 회수가 못해. 그래서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해준 1순위 채권자가 반값의 채권 회수밖에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현황상의 유치권 때문에. 유치권은 무엇일까요? 현황상.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낙찰을 받으면은 낙찰자가 있겠죠. 이 유치권이라는 것 어때요? 물건의 효력이 있어서 점유를 하면 제3자 그 누구한테나 어때요? 공사대금 채권 아니면 이러한 채권들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처럼 실질적으로 어때요? 등기도 되지 않는 담보물건이다. 유치권은. 그래서 제3자 누구한테나 그 물건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았지만은 유치권은 어때요? 등기부나 임대차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죠.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점유를 하면서 낙찰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치권이라는 금액이 낙찰자가 인수를 해줘야 되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입찰 금액을 저렴하게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근저당권은 어떨까요? 이 근저당. 은행권이죠. 이 은행권에서는 이 유치권을 어때요? 성립되지 않는다.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어때요? 서로 대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치권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자, 채권자는 근저당권자라고 하면은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 유찰이 될수록 어때요? 배제 신청을 합니다. 배제 신청을 해서 정확히 유치권에 대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재진행하는 그러한 부분에 권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옛날에는 어때요? 경매로 입찰해서 낙찰받는 그러한 경매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각 권리자, 등기부나 임대차나 현황상에 있는 권리자들의 권리 싸움이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매 시장이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NPL 경매라고 합니다. NPL 경매. 이 부분도 또 여러분이 더 배워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자와 근저당권자의 대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경매 진행하는 도중에 이 권리자들 때문에 경매가 어때요? 잠시 정지되거나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권리신고는 어때요? 각 등기부, 임대차 또는 현황상의 어떤 권리자들이 결국은 뭐냐? 배당이라는 거죠. 배당. 배당을 위해서 권리신고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각 등기부의 권리자들, 임대차의 권리자들, 현황상의 권리자들이 내 권리를 알고 어떻게 권리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꼭 알고 경매에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경매 절차 속에서 권리 신고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권리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매로 재테크 한번 투자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아졌는데요. 경매는 다른 부동산들보다도 조금 더 절차상의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서류상에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 그리고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경매와 관련된 지식 차곡차곡 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경매와 관련된 정보,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 알고 싶으시다면요.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신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 먼저 동부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 진행해 볼 거고요. 장소는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앞에 태정빌딩 2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전화번호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서부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부권. 지역이 달라요. 그리고 일시와 장소도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부권은요, 매주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역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경기도 시흥시 두손 지질타워 B동 215호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예약 필수라는 점 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오늘 어떤 궁금증 해결해드릴까요? 제가 경매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경매 부분 때문에 좀 상담 좀 받으려고 신청을 했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경매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실까요? 예, 제가 단독주택을 경매를 받는데요. 네. 이게 지금 진입로가 맹지예요. 네네네. 그래서 진입로가 남의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 아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 경매를 받아서, 그 진입로를 제가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상황이 애매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현재 경매 받으시려는 주택의 진입로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네네.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네. 과연 나의 주택 활용에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자, 이 맹지 진입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대표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네. 질문사항은 제가 잘 들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드리는데 네. 충족할 만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네. 봐보세요. 제가 네. 예. 일단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네. 이 도로에서 맹지라는 부분이 있겠죠. 맹지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집이 여기도 집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 부분은 결국은 이 집의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맹지라는 부분이죠. 맹지에는 네.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네.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까라는 부분이죠. 결국은 A라는 소유권자와 B라는 소유권자가 어때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도로를 터줬겠죠. 사용 승낙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네. 도로에 대한 사용 승낙. 그러면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자는 실질적으로 계속 이 물건을 도로를 사용하면서 건축행위도 하고 주거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맹지 부분에 대한 있는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과연 경매로 나왔을 때 이 물건에 맹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이 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맞죠? 네네. 네, 결국은 우리는 매매와 경매 부분을 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권리 분석하는데 매매는 그 물건 속의 등기부, 임대차, 현황상의 모든 권리 이거죠. 도로 사용 승낙 이것까지 매수인이 다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양수가 다 이루어지는 게 바로 매매 시장이어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면은 이 맹지라고 볼 수가 없죠. 왜? 이 도로 사용 승낙서, 사용 승낙 권리까지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경매는 어때요? 새로운 권리입니다. 다 소멸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맹지에 있는 이 물건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권리라는 게 뭘까요? 이 A의 토지 소유주, B의 토지 소유주와 함께 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아니면은 토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사용료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분들과 어떤 소송이나 아니면은 서로 분쟁이 그런 부분을 막고 이 경매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그 경매를 받을 때 그거를 뭐 부분적으로 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부를 매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에서 경매라는 거는 그러죠. 이러한 부분을 미리 알고 입찰하기 전에 이분들을 만나 가지고 어때요? 협의를 본 다음에 들어가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지료는 어떻게 뭐 법적으로 뭐 금액이 정해져서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나요? 그렇죠. 법정 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원하는 판결된 서로 분쟁이 되면 법원에서 법정 지료 판결 5에서 7% 공시지가나 감정가 기준으로 이런 부분이 정해질 겁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무리하게 땅 주인이 무리하게 달라 그러면 그거는 제가 또 그 별도의 이유를 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분들이 요구를 많이 한다면 결국 법원에 땅 사용료 판결을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좀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현재 경매를 받으시려고 하는 그 진입로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그 토지 주인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입찰하시기 전에 미리 좀 협의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언제든지 저희 문의 전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128-3897 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NPL 채권 관련해서요. 여쭙고 네.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NPL 네. 채권이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그게 공부하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네네. 그 후순위 권리 양도 양수 시에 네. 경매 시장에서 낙찰받기 좋은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그래요. 너무 네, 전화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NPL 채권과 관련된 질문이십니다. 부실담보 채권 경매죠. 자, 후순위 권리일 경우에 경매 시장에서 낙찰받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대표님 설명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 후순위 채권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부동산 물건이 있잖아요. 네네. 이 물건 속에서 기본적으로 NPL이라는 거는 NPL, 론 프로포닝 론이라고 해서 부실 채권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경매로 나가거나 이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주가 약 3개월 정도 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은행에 바로 어때요? 부실 채권화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물건은 가장 선순위죠. 대부분의 모든 물건이 경매나 매매 시장에 나왔을 때는 어때요? 대출이 받은 물건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는 우리가 말소 기준이 되는 등기가 있는데 그게 어때요? 근저당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거의 이 소멸 기준 1순위 등기는 근저당 등기, 은행에서 대출받은 등기가 나오는 이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저당이 옛날에는 어때요? NPL로 부실 채권화 됐다라고 하면 1순위 근저당, 은행이죠. 은행에서 론세일로 지금은 어때요? 유동화로 넘어갑니다. 유동화로. 자, 그런데 유동화 회사는 지금은 어때요? 법인만 이 근저당권,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16년 7월 25일부로는 어때요? 개인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 같은 경우는 질권 투자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지금은 어때요? 권리에 투자하는 경매 시장이 돼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세 번째 경매에 나간다. 경매에 나가는 물건을 옛날에는 입찰해서 낙찰까지 가는 게 경매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문가들은 어때요? 이 물건 속에 있는 이러한 권리들이죠. 근저당, 2순위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가 있다고 하면 가압류 같은 경우를 어때요? 실질적으로 인수를 합니다. 이게 1억이다. 그러면 이게 어때요? 8천이라고 해보죠. 8천. 근저당 1천. 여기는 어때요? 가압류는 예를 들어서 1천이라고 해보죠. 그럼 토탈 금액이 1억입니다. 그 물건의 가치와 똑같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8천은 은행에서 법인, 실질적으로 유동화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개인 근저당이나 가압류 부분을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어때요? 채권 최고액이 기본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입찰하려고 하면은 9천만 원에 낙찰받는다죠. 9천. 자, 그런데 근저당권 2순위 근저당 개인이다라고 하면 1,000만 원짜리를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 물건의 평균 낙찰가가 80%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하시죠. 그러면 2순위, 3순위는 배당을 못 받아가겠죠. 그러겠죠? 자, 그런데 2순위 1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어때요? 얼마?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2천에 샀다라는 거죠. 2천에. 그러면 8,200에 낙찰받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1천만 원까지 가져와서 9천만 원이라는 부분으로 입찰해서 낙찰까지 받아서 그 물건을 취득하는 부분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천이겠지만은 들어간 비용, 실투자 금액은 8,200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 지금은 어때요? 후순위 권리를 매입해서 입찰하는 방법, 이게 경매시장에 실질적으로 낙찰받기가 좋은 이유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좀 어때?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예. 네. 그걸 처음 봤을 때는 좀 모호했는데 네. 설명이 처음에서 이해가 가네요. 네네네. 맞았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또 대표님과 함께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매와 관심을 가지신 분들,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얻으실 텐데요. 책이나 인터넷에 없는 더 다양한, 더 한 발 더 나아간 해결책은요.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자세히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생기실 때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방송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오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예, 경매에서 제시외 물건도 감정평가액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경매에서 제시외 물건도 감정평가액에 포함이 되는 거냐? 자, 제시외 물건 또 경매할 때 좀 주의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한번 대표님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인데 단독주택이나 아니면은 집합 건물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단독을 한번 해볼까요? 단독. 자, 단독이라고 하면은 이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주택에서 여기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물건에 이 물건에 대해서 집원에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 겸 소유주가 있는데 이 물건은 어때요? 법원에서 경매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간평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물건 자체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겠죠. 어찌 보면은 당연히 채무자 겸 소유주의 어떤 소유권이겠지만은 하지만 이걸 어때요? 제시외라고 합니다. 제시외. 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시외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같이 종물, 한마디로 종물이라고 그러죠. 이게 토지와 건물을 주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위에 토지 건물 위에 따로 어떤 지상물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떨어져 있는 물건을 종물, 종된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시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부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합물. 이 부합물이란 뭐냐?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내에서 이렇게 달아내는 건물 아니면 빌라에서 조금 앞에 달아내서 함께 사용하는 부착되어 있는 주된 물건과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어때요? 부합물이라고 떨어져 있는 걸 종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 감정에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 그런데 이 제시외로 부합물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감정평가식에서 일괄로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종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 사랑채가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사랑채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평가를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는 했지만 법원에서는 매각을 할 때 어때요? 권리관계,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이 물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하지만 매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매각 제외. 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상담까지 도움 드렸습니다. 경매에서 제시외 물건에 관한 내용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때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서 앞으로 경매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매와 관련된 질문들 다양하게 해결해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은요,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동부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 만나볼 거고요. 장소는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앞에 태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전화번호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서부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서부권의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화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시흥시 두손 지질타워 B동 200시 5호이고요. 역시 예약 필수입니다. 2128-3897번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또 이렇게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픈 채팅방 먼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또 현재 저희 부동산 시그널 유튜브를 통해서 채팅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투자 정보는요, 임야, 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업동에 위치한 임야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물건을 하나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경매 물건이에요. 경매 물건. 자, 경기도 여주시 가업동에 있는데요. 면적은 대지가 34,755제곱미터, 건물은 74.60제곱미터에 포함되어 있는 부합물 종물이 110.3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용도는 임야나 전답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각 자체는 지금 현재 토지 전부, 건물 일부, 그리고 부합물, 종물 전부를 지금 매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물건이 토지가 토지 조성 중에 경매로 나왔다. 어느 정도 공사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23억 6,519만 7천 원의 감정평가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에 바로 보시면은 소재지는 동일하죠. 임야입니다. 용도는 임야로 감정평가 23억 6,697만 7천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최저가 지금 어때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34% 떨어졌습니다. 약 8억 1,100만 원 정도의 어떤 최적 경매가입니다. 입찰 보증금이 8,100만 원이 8,112만 6,300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물건이고, 청구 금액은 이 물건의 경매 신청 금액이 바로 2억 3천만 원입니다. 2억 3천. 그리고 등기 채권액. 그 물건 자체에 토탈 잡혀져 있는 등기 채권액은 46억 3,381만 원 정도 되죠. 결국은 어때요? 감정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된 채권이 지금 물려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 물건은 어때요? 경매를 취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죠.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 대상은 토지 전부 면적을 보면은 34,755제곱미터. 간단하게 평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10,513평 정도 나오는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의 감정기일은 18년 3월 2일 날 감정평가를 했고요. 배당 요구 종결이 있겠죠? 18년 5월 1일. 자,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 변경이 되어 있는 물건인데 18년 5월 1일 날이 배당 요구 종결이죠. 배당 요구 종결까지 등기부 임차권 또는 어떤 현황상의 권리자들이 권리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등기부나 임대차상에 있는 권리자들은 이 배당 요구 종결까지 권리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현황상에 있는 권리자들은 어때요? 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어때요? 유치권이겠죠. 유치권은 아까 제가 그랬죠. 공사 도중에, 조성 공사 도중에 부도가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하는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정 공고문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죠. 18년 12월 6일 날 아까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정 공고를 냈어요. 자, 18년 12월 6일 날 홍아무개 씨, 최아무개 씨로부터 공사대금, 지금 조선공사 했죠.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6억 4,436만 원, 6,200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이라 그러죠. 우리가 경매시장에서 불분명 이러면은 꼭 어때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매각을 하는데 분명하냐 불분명하냐는 두 사람의 다툼이 있었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갔을 때 법원에서 그걸 판결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 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낙찰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니까 채권자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했습니다. 18년 12월 18일 날. 실질적으로 매각이 진행되기 전에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다. 왜? 지금 권리 싸움이죠. 권리를 배제했다. 유치권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뭐뭐는 어때요? 여기는 근저당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상에 보시면은 자, 비고난의 매각 일부 토지 택지 조성 중에 18년 12월 6일 날 6억 4,436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했죠.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치권을 12월 6일 날 신고했는데 지금 18년 12월 18일 날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다. 여기는 어때요? 근저당권자, 근저당이. 그래서 채무자 겸 채무자 및 소유주,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서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지금 법원에 우리 집행관님이 현황 조사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도 여주시 가업동에 위치한 임야, 경매로 나온 물건 소개해드립니다. 임야 전 답이 혼재된 토지이고요. 토지 전부가 경매로 나온 물건이에요. 자, 그럼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어느 곳에 위치한 토지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토지가 위치한 곳 경기도 여주시입니다. 위치 어떨까요? 네, 위치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지 여건을 보시면은 지금 여주 IC죠. 지금 영동 고속도로 가다가 여주 IC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보시면은 2.8km, 2.8km 도보로는 사실 조금 가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 인근 옆에 여주 대학교도 있습니다. 옆에 여주 대학교를 가지고 있고 그 바로 실질적으로 이 건물 바로 옆에 실질적인 유통회사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어떤 마트 이런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통회사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생각보다 그 인근이 주택단지, 전원주택단지나 아니면 어때요? 그런 쪽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네. 자, 토지 특징을 보시면은요, 아까 말한 유치권 공사가 들어온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토지에 대해서 조성공사를 기초공사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수도, 가장 기본 우리가 기초공사란 뭘까요? 수도와 전기, 이런 부분 다 되어 있다. 그래서 골조공사는 이 정도까지 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그랬죠. 이 전답이 혼재되어 있는 물건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관리사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바로 아까 말한 종물이 되겠죠. 네. 자, 공사는 이 정도 과연 6억 정도의 공사 대금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치권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시공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6억 정도의 공사 대금으로 유치권 행사가 진정성 있는 금액이느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상 가격을 보시면은 감정가가 23억 6,519만 원 정도 약 되고요. 최저가로 지금 34% 떨어져 있는 8억 1,126만 3천 원이 지금 최저가로 유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출액은 이 물건의 대출액은 약 4억 8,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3억 실투자 금액으로 보시면 대출 금액은 약 3억 2,626만 원, 3천 원 정도가 실투자 금액으로 예상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어떨까요? 자, 분당선 임해역에서 경강선 여주역으로 약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약 2.7km, 그 정도의 어떤 거리에 존재한다라고 하시면은 차량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시지가 수준의 토지다. 이 물건이 지금 약 34%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의 감정가 대비해서 약 공시지가 수준 정도의 토지의 가격으로 이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죠. 추가로 인수되는 유치권 금액이 추가로 별도로 존재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주 IC에서 2.8km 거리로 개발 행위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혼재한 토지다. 자,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 개발이 가능하고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치권만 해결하면 이 물건은 어때요? 상당한 투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경매 물건이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경기도 여주시 가업동에 위치한 임야 경매 물건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진으로 토지 모습 확인하셨고요. 또 개발이 가능한 토지라는 점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아파트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역시 경매 물건으로 전해드리고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 물건은요. 이것도 경매 물건인데요.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실질적으로 어떠냐? 경매 물건 속에서 NPL로밖에 지금 현재 NPL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물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그 물건이 어때요?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간평도 안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간평이 아직 안 돼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다. 그리고 세 번째, 현황 조사도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NPL 투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예정 물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을 때 내가 NPL 근저당권의 론세일 방식의 어떤 근저당권에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두 번째, 우리가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 종결, 한마디로 간평이랑 다 이루어져 가지고 권리신고된 이후에 어떤 NPL 유입 방법, NPL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1차 매각 기일 감정되고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NPL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1순위 근저당권자인데 유찰이 돼서 2차, 3차가 유찰이 됐을 때 결국은 1순위 채권이죠. 이 1순위 채권도 다 배당으로서 보충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러했을 때 투자 방법은 NPL에서는 어때요? 다 다르게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어때요?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돼서 경매로 예정 물건입니다. 예고를 하는, 그래서 아직 모든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지 28.7제곱미터고요. 전용은 60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10층입니다. 총 20층 중에 10층에 존재하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은 언제 됐냐? 98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된 그런 물건이다.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겠죠.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평가가 안 되는데 예상 금액입니다. 예상 금액. 자, 이 물건의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아파트이면서 채권자가 어때요? 1순위 채권자겠죠. 이 채권자가 먼저 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겸 소유주가 있고요. 근저당권자도 어때요? 어떤 유동화 회사로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순위로 가압류가 되어 있고 4순위가 압류가 들어와 있고, 압류권자가 어때요? 두 개죠. 국가에서도 나오고요. 자, 교부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부분이 채권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물건에 어떤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당을 알아야 돼요. NPL에 투자하려면 1순위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먼저 등기부상의 1순위다면 배당으로는 어때요? 근저당권이 4순위 정도에 입지해 있습니다. 배당 순위로는. 그래서 0순위 집행비용과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는 다 어때? 임금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소액 임차권이라든지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요, 당해세 같은 경우도 1순위, 등기부상의 1순위는 근저당보다 더 빨리 배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순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다 못 받아갈 수도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토한 후에 NPL은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물건의 수원에 있는 금곡동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위치 설명, 입지 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역이죠. 수원역에서 약 4.9km 정도 호매실 IC 쪽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수변공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천에서 봉당 가는 고속가도로 인근에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이 어때요? 입지 조건은 괜찮네? 수원 쪽이 상당히 어때요? 개발행위 호재도 많고요.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투자처를 선정해 주시면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물건별로 다 틀리니까 여러분이 꼼꼼히 현장 가서 경매시장에서는 반드시 현장을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입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입지 여건의 건물 특징을 보시면은 건물은 아파트 20층 중에 10층에 있는 물건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내부에 실질적으로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고도 보여집니다만 내부에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도 3개 정도 거실, 화장실이 발코니 구조로 전체적으로 다 입지되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 가격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아직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한 부분이 아닙니다. 감정가는 2억 2천 정도가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소 10%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 물건에 NPL로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가격은 최저가의 10% 이상 입찰 가격은 최저가 10% 이상 최저가의 이상을 써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투자 포인트. 이 물건의 가장 좋은 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NPL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낙찰 예상가 두고 배당금이 산정다. 예상가를 알아야 배당금이 가능하겠죠. 얼마 정도 배당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배당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6차 시에 배당 가능 채권으로 입찰. 한마디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때요? 방어 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PL로 매입해서 방어 입찰해서 그 물건까지 입찰 가능한 물건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목적을 가지시면 훨씬 좋겠죠. 마지막으로 낙찰 후 이 물건에서 개발, 임대 수익, 개발도 마찬가지죠. 수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임대 수익까지 분석해서 향후 NPL 투자에 또는 질권 부분까지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입찰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이 물건이 굉장한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전해드렸습니다. NPL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었고요. 위치상으로도 교통이라든지 주변 환경 모두 잘 갖춰져 있는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성순 대표님과 함께 경매와 관련해서 다양한 투자 정보 그리고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요. 방송뿐만 아니라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만납니다. 먼저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인데요. 동부권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또 이런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1:1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꼭 예약하고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부권은요, 매주 수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와 오후 7시고요.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앞에 태정빌딩 2층에서 진행합니다. 자, 그럼 서부권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서부권은요,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에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역시 상담도 가능합니다. 시흥시 두손 지젤타워 B동 215호에서 진행해 봅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안성선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 TV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